자, 감경적 구속요건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자, 영아살해죄는 삭제됐기 때문에 공부할 필요 없고, 자, 촉탁, 승낙살인죄입니다. 여기서 조문을 보게 되면 촉탁, 승낙을 받아서 살해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인데 촉탁이 뭔지, 승낙이 뭔지 개념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쭉 내려와서 성격, 객체 보시고요. 행위도 보시고, 자, 판례가 없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고,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도 자, 됐고요. 자, 교사방조를 갑니다. 자, 자살교사방조죄는 자살관여죄라고도 합니다. 조문을 보죠.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서 자살하게 했을 때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자, 성격 보죠. 자, 문제점 보시고, 자, 견해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 총론 시간에 독립성설 배우고 종속성설 배우거든요. 우리 다수설 판례는 종속성설이지만, 이 종속성설에 따랐을 때, 이 자살교사방조를 처벌하는 그 이유를 설명을 잘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이 종속성설은 특별규정으로 본다. 이렇게 총론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고, 반면에 독립성설은 소수설이긴 하지만 이 독립성설에 따랐을 때 이 자살교사방조가 처벌되는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독립성설은 이 조문을 당연규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당연규정, 특별규정 정리해 두시고요. 자, 객체를 옵니다. 자, 객체는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는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라든지 정신병자 같은 경우에는 자살이 뭔지를 자유롭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유아나 정신병자는 본죄의 객체가 되지를 못합니다. 다만 이 간접정범은 될 수가 있죠. 관련된 판례가 뒤에 나옵니다. 자, 교사방조의 의미 보시고요. 착수시기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시험은 판례가 나오죠. 자, 중요 판례인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올라가 보면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관련된 판례가 자, 여기 봅니다. 자, 7세 3세 나와 있죠. 7세 3세는 자살이 뭔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밑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본죄의 객체가 되지를 못한다. 다만 뭐는 될 뿐이다. 그쵸? 살인죄의 객체만 될 뿐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죄를 인정했지 교사방조죄를 인정했다 하면 틀립니다. 자, 출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두시고. 자, 그래서 올라가 보시면 7세 3세 X 하면 됩니다. 자, 그 밑에 자, 이 판례도 유명한 판례인데요. 자, 꺽쇠 1번을 봅니다. 자, 방조죄 나와 있죠? 방조의 개념이 뭔지 나와 있고요. 방법에는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조언, 격려 등을 한다거나 적극, 소극, 물질, 자, 정신적 동그라미, 정신적 방조도 가능하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그 사례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죠. 자, 올라가 보면 갑은 을이 분신 자살할 생각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사는 되지 않는 겁니다. 생각이 있기 때문에. 리포트 용지 유서 2장을 대신 작성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빨간 펜으로 유서 2장 대신 작성 동그라미. 이게 바로 뭡니까? 밑에 보면 정신적 방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을은 자살하게 되죠. 그래서 자살 방조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관계 자체에서 나중에 2015년도에 재심 결정이 열렸고 재심 판결이 열렸고 그래서 무죄로 확정되었지만 이 사실관계만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판례가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하 이런 것도 방조죄 한 사례가 될 수 있겠구나 이 정도에서 그치시면 됩니다. 뭐 재심까지 갈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자, 됐고 그 다음에 주관적 요건을 봅니다. 자, 방조죄 나와 있죠? 자, 방조죄가 되려면 자살의 실행을 원조해서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객관적 요건이겠죠? 그리고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 이것이 주관적 요건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행위의 존재, 행위 동그라미 치시고 그리고 인식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객관적 요건, 주관적 요건이 구비가 되면 방조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밑에 꺽쇠 2번을 보게 되면 자, 사실관계를 여러 번 읽어보세요. 자, 밑에 꺽쇠를 보면 금원 편취 목적이었다. 편취 목적이었고 사기 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청산염을 입수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 피고인에게 있어서 자살방조죄의 인식, 이 고의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취 X, 그렇죠? 다른 경로 X, X. 그래서 고의가 탈락되어서 방조죄가 되지 않습니다. 색깔을 칠하시면 돼요. 색깔 칠하는 것이 나중에 여러분들 마무리 정리할 때 아주 좋을 겁니다. 색깔을 막 칠하지 마시고 키워드만 색깔 칠하시면 나중에 마무리 정리할 때 빠른 속도로 전체를 다 읽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마지막에 색깔 칠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마구잡이로 막 색깔 칠하시지 마시고요. 강의를 잘 따라오시면 제가 해드린 대로 색깔 칠하시면 됩니다. 자, 그 밑에 판례도 똑같아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 똑같죠? 여기 보시면 같은 색깔로 할까요? 여기서 했기 때문에 그쵸? 같은 색깔보다는 검은색으로 할게요. 역시 행위 동그라미, 인식 동그라미가 요구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갑의 여자친구인 을려의 예전 남자친구인 병이 휘발유를 끼얹은 채 찾아와서 갑과 을려가 탑승한 차량을 가로막으며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갑이 병에게 그럼 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 라고 하며 라이터를 건네주었는데 이 친구가 라이터로 몸을 붙여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라이터를 건네준 이 갑의 죄책은 자살방조죄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자살방조가 되려면 행위, 인식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특히 이 인식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갑이 병에게 줄 때 그냥 죽어라, 죽을 테면 죽어봐라고 했던 것이 진짜 죽으라고 한 건가요? 그런 뜻은 아니죠. 그래서 밑에 보시게 되면 자,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로 봐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 라이터를 건네줄 때에 갑에게는 방조죄의 고의가 없다. 이렇게 보아서 무죄가 되었던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가보죠. 자, 이 부부입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죽고 싶다. 같이 죽자고 하자. 기름을 사오라고 하자. 이 기름이 이제 휘발유죠. 남편이란 사람이 설령 아내가 자살하겠다고 하면 보증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살을 방지해야 할 보증적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휘발유를 사다 주죠. 동그라미 쳐보세요. 이게 바로 뭐다? 자살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가 된다. 라고 해서 이 남편에게 방조죄를 인정했던 판례입니다. 자, 합의동사 읽어보시고요. 합의동사는 합의정사라고도 하는데 최근에 몇 년 전부터 자꾸 뉴스 나오죠. 뭐 강원도 횡성 펜션에 놀러갔다. 뭐 강원도 강릉 펜션에 놀러갔다. 라고 해서 같이 그 피우고 죽죠. 죽는데 이제 생존자가 있습니다. 자꾸 뉴스 나오기 때문에 한번 옛날 책 꺼집어내서 넣어놨는데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 정사를 합의했다, 정사를 가정했다 이렇게 나오죠. 나오는데 쭉 밑에 각주를 가보게 되면 기출이 나와 있습니다. 기출이 나와 있는데 이 기출은 이제 옛날 20, 30년 전에 사법시험에 등장했던 것이고 공무원 시험에서는 등장한 적이 없습니다. 뉴스에 나오길래 한번 넣어놨는데 참고로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봐도 됩니다. 자, 나머지는 됐고요. 자, 위력으로 갑니다. 살인죄가 나온다고 하면 법조문하고 판례이지 이론 자체는 출제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53조입니다. 전조입니다. 전조는 이제 252조를 말하죠. 252조의 경우에 있어서 위계 위력으로서 촉탁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을 결의하게 했을 때는 자, 이것이 시험 몇 번 나왔는데요. 자, 빨간 펜으로 250조 밑줄자 겁니다. 그쵸? 그래서 밑에 예비모가 있다는 겁니다. 자, 위계가 뭐고 위력이 뭔지는 읽어보시고요. 정도 읽어보시고
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비 음모를 갑니다. 자, 빨간 펜으로 250조와 253조입니다. 이 두 가지는 예비 음모가 있다. 감경적 구성 요건은 없다. 이렇게 보시고, 자, 밑에 판례입니다. 자, 살인 예비죄가 되려면, 자, 예비죄는 우리 총론 시간에 배우죠. 100% 목적범입니다. 그래서 기본 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살인 준비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의 있어야 되고, 당연히 고의를 초과하는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 요소로서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을 때 예비가 됩니다. 자, 밑에 준비 행위는 물적인 것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정형이 있는 것도 아니지만, 밑에 단순히 범행의 의사, 계획만으로는 예비죄가 있다고 볼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그것이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면 그러한 외적 행위를 우리가 예비라고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총론 시간에 나오는 판례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행 털이할 때 한탕하자라고 한 것만으로는 예비죄가 될 수 없다는 판례, 그 판례입니다. 자, 밑에 보면, 자, 갑이 을을 살해하기 위해서 병정 등을 고용하죠. 요 살인 청부업자입니다. 이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고 대가 얼마 줄게, 5억 줄게, 10억 줄게, 이렇게 이 대가 지급을 약속했다고 했을 때 요 자체가 예비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살인 청부업자를 고용하는 것이 총론 시간에 제가 뭐라고 했나요? 인적 예비. 인적 예비입니다. 그래서 물적 예비 말고, 여기 나와 있죠? 물적 예비 말고 인적 예비도 예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권총 등을 교부하면서 권총 동그라미. 사람을 살해하라고 했을 때 이 피교사자가 범행 결심을 가졌는지 갖지 않았는지 상관없이 그 자체가 독립해서 살인 예비죄가 됩니다. 굳이 법조문을 따오면 이 피교사자가 범행 결의를 했는지와 관계없이라고 했죠. 뭐하고 비슷합니까? 31조 2항과 비슷하죠. 2항과 비슷하다. 2항? 3항? 3항도 되겠죠. 2항이나 3항에 따라서 그때 교사자도 예비 음모에 준해서 처벌하듯이 살인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독립해서 예비죄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판례입니다. 자, 그 밑에 살인 용도에 공하기 위한 흉기를 준비했다. 흉기 준비만으로는 예비죄가 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 흉기로서 살해 대상자가 확정되지 아니했다면, 그렇죠? 확정되지 않았다면, 밑에도 결정되지 않았다면, 흉기를 준비했다는 것만으로는, 밑에 권총을 휴대하고 남아했다는 것만으로는 예비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살인죄의 생명, 살인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은 일신 전속적이잖아요. 그래서 살해 대상자 확정되었을 때 예비로 볼 수 있다. 확정되지 아니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색깔 칠할게요. 여기. 그렇죠? 요그만 색깔 칠하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예비가 안 된다. 되는 것은 다른 색깔로. 다른 색깔. 여러분이 좋아하는 색깔이 있을 거예요. 좋아하는 색깔을 가지고 이렇게 색깔 칠하시면 돼요. 그래서 색깔 칠하는 것도 일관성 있게 색깔 칠해야 됩니다. 그 다음도 뭐 되는 판례가 계속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요 되는 판례를 하나 정했다면 그 색깔로만 쭉 칠하시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색깔로만 쭉 칠하시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저는 이제 강의를 할 때 색깔을 막 주구난방 쓰겠지만 여러분만큼은 뭐다? 그렇게 고정된 색깔을 갖고 공부하시면 됩니다.